네, 첫 번째 주제에서도 이제 캐즘 이야기, 22년부터 이제 캐즘이 나왔던 게 계속 올라갈 것 같던 전기차 판매량이 약간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 캐즘이라는 참 어려운 단어들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자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도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전기차 판매가 조금 주춤하고 하이브리드 정도에서 타협하는 이 시장의 흐름이 올해도 연속될 거라고 팀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의 정차 시장은 사실 올해도 사실 좀 보수적인 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좀 많았는데 특히 작년에 유럽에서도 뭐 EU 의회 선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대선이 네, 있었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올해부터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차에 주고 있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네,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정차 보조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완성차들이 의무적으로 정차를 판매를 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환경 규제,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량 규제인데 이 부분도 대폭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뭐 나는 전기차 팔아가지고 지금 수익성이 충분히 안 나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뭐 몇몇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많이 팔기에는 또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아주 큰 폭의 성장을 보이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사실 작년에 EU 의회 선거가 있었을 때 구급파라고 하는 우파 진영에서 굉장히 의석수를 많이 네, 늘리면서 약진을 했었고 이게 결국에는 올해 EU 환경 규제 정책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그렇죠. 네,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큰 틀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 강화된 환경 규제 하에서 많은 이제 그 독일이나 뭐 이제는 뭐 프랑스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도 포함해서 많은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판매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30% 이상의 어떤 양호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나오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사실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1월, 1, 2월 달에 전기차 보조금의 어떤 확정 시한이 굉장히 좀 늦춰졌었던 이런 영향도 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인하도 새롭게 도입을 했고요.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이제 빨리 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내수는 전기차 판매가 좀 양호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을 제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올라오겠지만 미국 시장이 좀 지금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처럼 여전히 좀 네. 대외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유럽에서 테슬라 뭐 보조금 좀 줄었을 때 판매가 확 줄었던 게 눈에 네, 보였으니까 미국 시장은 뭐 어찌됐든 보조금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네 같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럼 그 소장님은 지금 캐즘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이제 네,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은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크겠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과 네, 충전이라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조적으로 결국 미국 카 브랜드인 테슬라를 제외하고 포드나 네, 또는 뭐 GM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또 줄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전통적인 에너지 미국의 또 이른바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 이 네,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또 네, 고정 변수거든요. 그래서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트럼프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서두르면서 지금 지원금을 더 기존 걸 없애지는 않는다도 더 늘릴 까닭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정의선 회장이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수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수소요. 이제 수소가 그동안에 굉장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때로는 주가가 오르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범용성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수소 차량이 국내에서도 지금 몇 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심지어 최근에 현대에서 생산한 수소 버스가 전주 지역에 폭파 사고까지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소니를 이야기할 때 또 MP3 플레이어를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범용성을 갖추지 못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너무 기술적으로만 진전되다 보면 네. 전체 시장에 이게 이른바 일종의 치명적 해점이 되는 거죠. 네. 시장으로 안으로 수렴이 못 되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보다는 바로 이 배터리와 관련된 안전 기술 부분,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오히려 투자 비중을 더 늘려라. 그리고 오히려 차량의 소프트웨어, 왜 급발진이나 이런 사고에 있어서 오히려 현대차 하면은 안전의 대명사처럼 이 부분은 중국 차량도 확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국은 아예 현대는 반대죠. 안전이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현대 is safety와 같은 구호로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현대가 미국 차다 이런 인식까지도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사실 미국차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고 그래서 있는데. 저는 이런 24조 원에 대한 배분 부분을 조금 더 치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실제 금방 말씀하신 것대로 예전에 현대가 현다이였다가 그렇죠. 이제는 현대라고 제대로 발음하시는 미국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혼다보다 오히려 더 자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미국 시장의 캐즘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팀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에서 캐즘이 이어지면 전기차는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판매량이 좀 의미 있게 반등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차 전지도 이제 불황이 좀 연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걸까요? 네. 뭐 그 부분은 사실 뭐 제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국도 부진했었지만 내수 시장도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다안 그래서 좋았네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장이 다 안 좋았었던 게 작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올해를 보게 되면은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왜냐면은 내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개수세이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조기 확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전기차 판매를 좀 촉진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사실은 전기차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독일 차들이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가지고 가져오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거를 갑작스럽게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공급할 수 있는 차량들이 또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더 안 좋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 물량을 늘리고 판매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나은 상황이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물론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사실 미국 시장도 작년하고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국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2021년도, 22년도에 가졌었던 뭐 연평균 30-40%의 어떤 고속 성장 이런 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비관적으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다. 작년보단 낫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참 최근에 잘 나갔던 때가 21년에 삼성전자 엄청 뭐 10만 전자 얘기 나왔을 때고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가 23년 3, 4월부터 날아가면서 좀 좋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오니까 작년은 정말 좀 특히 배터리주는 힘들었던 시기인데 최소한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네, 작년이 유난히 안 좋았던 작년이 해였죠. 더 나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 주셨고. 근데 이제 기대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반도체만 하더라도 기술이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술의 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사실은 내연기관 엔진이 아니라서 조금 더 많이 이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배터리를 한번 보자고요.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전기차를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변수를 보자고요. 하나는 이제 기술이고 시장이고 이제 경쟁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배터리에 있어서 기술은 있습니다. 또 글로벌로 보면 시장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칫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게 이제 막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일종의 착시 현상은 뭐냐? 심지어는 와 배터리가 신세계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돈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다 배터리 시장에 네, 그랬죠. 뛰어들었었어요. 요즘 같은 뭐 서학 개미도 아니야. 그냥 배터리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죠. 네. 몰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배터리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1차 배터리, 2차 배터리라는 게 기술이 아주 큰 폭으로 차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3차는 언제 진짜 나오는 무슨 겁니까? 샤오미부터 시작해서 로켓까지 온갖 종류의 배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LG 네. 엔솔도 있고 CATL.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곳에서는 이걸 참 크게 벌려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차별화된 시장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뭐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너무 우리의 이 환타지가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배터리 시장은 물질의 싸움이거든요. 이 물질이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효율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 이 안에서의 이른바 액체적 흐름이에요.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우리가 전극이 됐든 이걸 온 걸 막 다 쪼개가지고 무슨 뭐 관련 종목이니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댔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 배터리에서 초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고체냐 고체가 아니냐. 두 번째로는 어떤 물질들이 가성비 있게 결국 가격의 문제일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빨리 선점하느냐.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컴피티션이 있어요. 경쟁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정말 시장까지 내수적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국 경쟁력 무시할 수 지금 없죠. 이른바 우리 배터리 3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어떤 대비가 돼 있느냐. 저는 올해가 굉장히 이 부분을 점검하는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방금 전에 이 팀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기점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내년 후내년 희망을 가지겠지만 네. 올해 그런 분기점을 만들지 못하면 사실은 여기서 아주 막대한 기대 효과를 누리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될 것 같은 네. 거죠. 그 사실 오늘도 LG 엔솔 실적 발표 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특히 또 4분기인 걸 감안해도 조금 그렇죠. 실망적이긴 했죠. 그러면은 그 기술 격차 말씀 주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3원계 배터리고 중국은 이제 뭐 LFP라고 하는 좀 저가형으로 했는데 사실 이 캐즘이다 보니까 싼 게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LFP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늦었지만 좀 힘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싼 가격처럼 캐즘을 이겨낼 만한 전략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LFP 관련해서는 전기차의 또 현기차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출시에 대해서 뭐 네.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뭐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략 쪽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뭐 이제 직접적으로 배터리 설계나 아니면은 생산까지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그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배터리 원천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조달처를 좀 다변화하고 케미스트리도 다변화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FP랑 삼원계랑 그리고 말씀하신 뭐 전구체라는 이런 미래의 차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케미스트리들 이런 것들에 다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선 라인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결국에는 트럭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배터리 사용량도 많고 충족도도 빨라야 되는 부분들 여기까지도 배터리가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배터리 케미스트리를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LFP를 국내에서 뭐 조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중국산 배터리도 좀 높다 보니까 일부 이젠 국내산 플러스 이젠 중국산까지도 이젠 같이 활용하는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까지 다 이제 그 완전히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하지 않는 건가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가져가긴 하지만 네. 뭐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꼭 뭐 반드시 생산을 하는 건 아니죠. 뭐 네. 파나소닉이라든지 네. 뭐 LG 엔솔이라든지 네. 뭐 이제 외부 업체들로부터 이제 조달을 받는 것이고요. 이제 설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현대기아차도 동일한 방향으로 간다. 네. 지금 테슬라도 이제 LFP부터 모든 네. 케미스트리를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전략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전기차면은 또 미국 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또 미국 시장이라면 또 얘기해야 되게 또 트럼프입니다. 근데 관세를 떠나서 이번에 그 CATL 같은 경우 또 제재 기업에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보고 그렇죠. 계십니까? 직관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 또 CATL과 테슬라 사이에 우리가 관계를 또 네.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또 그런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이거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머스크가 얻어낼 수 있는 특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테슬라의 수직 계열 이런 부분에 우리 LG엔솔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저는 삼성도 그렇고 돌파구는 뭐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업 환경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LG엔솔도 그렇고 우리 배터리 사실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규모의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현대차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이 아직 배터리 부분이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기업들과 결합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럼 빨리 우리가 이 포드 지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더 급속도로 더 긴밀하게 저는 LG엔솔과 뭐 포드의 일종의 합작 관계, 그 다음에 GM과 SK온과의 합작 관계. 지금 실제로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더 거세게, 더 규모 있게 저는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같은 회사 내에서의 수직 계열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합작 관계에 가까울 정도의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로까지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실제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신호가 나올 수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사업을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쟁력만큼은 3사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의 이른바 중국을 견제하고 오히려 우리 쪽에는 조금 문호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트럼프 4년 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에게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을 좀 더 한 단계 더 빨리 나가고 중국산은 미국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일종의 같이 협업해서 막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머스크의 존재 때문에 중국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ATL이 이제 규제 대상에 올랐다는 거는 아무리 머스크라도 대통령은 트럼프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 있는 게 뭐 완성차 업계에 현기차도 가 있고 배터리도 가 있고 심지어 이제 제설소까지 가니까 잘만 한다면 미국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도지라고 부르는 국가 효율부도 엄밀히 말하면 뭐 재정기획부 이런 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언하는 기관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갈 게 아니라 이제 재계 차원에서도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꼭 관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관이 좀 도와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현기차가 이거는 뭐 잘 해주길 바라고 근데 하나 되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테슬라가 잘 나갔던 게 꼭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관련인데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그냥 안 되는 겁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말하기가 좀 너무 약한가요? 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전략을 보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내재화를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체 역량으로 뭐 SDV라든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자동차 밸류체인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바겐의 어떤
자회사인 카리아드라고 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가 있었는데 뭐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스톨하려고 했었던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밸류체인 내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이라는 게 지금 부분 자율주행이나 AI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정도까지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내재를 해서 간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마켓 타이밍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을 받아야 된다. 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뭐 대표적으로 포리투닷을 뭐 2년 전에 인수를 해서 합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 유닛을 영입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레벨 3가 이제 제일 시급한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신차에 적용돼서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모셔널하고 이제 JB를 통해 가지고 액티브아이 JB를 통해서 모셔널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외부와의 적극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포리투단 인수 후에 자체 역량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아직은 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레벨 3 구현을 통해서 빨리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로보택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신차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의 FSD와 비슷한 레벨 2, 레벨 3의 완성도거든요. 네. 요거를 빨리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웨이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선 중국의 여러 자동차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자체적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접근 방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자율주행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거든요. 그 디바이스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갖고 있는 이제 애플이 있고 그 외에는 개발자 따로 있고 구글이 있는 그런 것들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문제니까 어찌됐든 테슬라 혼자가 됐든 아니면 뭐 변경이 됐던 간에 자율주행이 좀 더 가시화되고 로보택시가 나오면 전기차는 오히려 그게 전기차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시장의 캐즘을 어느 정도 조금 소화해주는 호재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저는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귀에 쏙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 경쟁력을 경제력을 다 투입해야 되는 것이 결국 자본과 기술과 시장인데 미국이 보면은 한때 우리가 미국 제조업이나 이 경쟁력들을 상당히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원자로는 SMR, 최근에는 AI 반도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력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서도 필요하죠. 레이더와 라이다도 필요하죠. 이런 뭐 카메라 기술, 온갖 데이터, 소프트웨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을 확인할 수 있는 등등등이 필요한데 뭐 로봇도 필요하고 사실 아로바입니다. AI, 로봇, 바이오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 부분은 인재학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요것과 관련된 인재들을 최대한 우리가 지금 뭐 저출산 때문에 뭐 이민 정책도 이야기하잖아요. 다 사실은 우리가 좀 전폭적인 그걸 좀 할 필요가 있고 시장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관련된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미중 유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나 또는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전기차가 그래도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조금 보조금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배터리가 됐던 아니면 현기차가 됐던 기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이재일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